자, 그러면 행신고 오늘 1차 해설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간단하게 작품부터 보도록 해볼게. 지금 우리가 처음에 해둔 거는 이제 시집살이 노래라고 하는 거였는데, 사실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라고 보면은 선생님 입장에선 그렇게 중요한 작품은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그래서 문제를 자주 안 풀어볼까봐 일부러 얘부터 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또 한번 앞쪽 부분을 모의 시험을 봤으니까, 그쵸, 얼마 평가를 한번 봤었죠? 얘는 시집살이 노래잖아, 그치? 노래니까 민요인 거고, 민요라고 하는 계열은 누가 부르는 거지? 백성 양반? 네, 맞았어. 백성들이기 때문에 백성들은 상대적으로 해학적이거나 아니면은 좀 더 뭔가 일상적 이런 요소들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해주면 좋겠고, 민요는 주로 사사조인 경우가 많아요. 사사조의 사음보, 형님 온다, 형님 온다, 분고개로 형님 온다 해서 네 글자가 반복이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사사사사. 글씨가 작아요? 오케이. 그래서 네 글자씩 반복돼서 우리가 흔히 사사조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백성들의 노래들은 약간 고급지다 이런 거보다는 일상적인 요소들의 단어를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 거고, 여기서도 대표적으로 보면은 뭐 이런 고추 당추 이런 말이나 뭐 소태 불을 뗀다거나 뭐 호랑새 꾸중새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형님 온다, 형님 온다, 형님 동생 내가 같이 시집살이 어딥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사촌 동생이 질문이 되는 거고, 그 밑에 부분은 사촌 언니의 대답 부분이 되는 건데, 지금 시집살이가 쉽다는 거야, 어렵다는 거야? 맞아, 시집살이의 어려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살다 보니 문제풀이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 조금 아래쪽에 같이 보면은, 백꽃 같던 내 얼굴이 호박꽃이 되었다. 삼당 같던 요네 머리 비사리춤이 되었다. 배옷 같던 요네 손길 오리발이 다 되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 보면은, 과거에는 꽃과 같이 꽃처럼 이뻤는데 지금은 어떻다는 거야? 지금은 아니다. 뭔가 되게 거칠어진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시집살이가 정말 쉽지 않다. 나를 이렇게 거칠게 만들었다. 그래서 막 눈물을 줄줄 흘릴 정도인데, 그래서 베갯머리가 소가 뭐였죠? 연못이라고 배웠죠? 연못이 되었는데 거기에도 아이들이 찾아오게 된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었나요? 자, 1번부터 봅시다. 1번에 적절하지 않은 거를 볼 건데, 자, 선생님이 문제 풀 때 항상 적절하지 않은 거는 X표를 이렇게 치고, 또 적절하지 않은 포인트 X표를 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었죠. 1번에 일단 사촌 동생과 사촌 형님의 문답은 맞죠? 서리적 표현은 뭐야? 서리적 표현이? 맞아, 물어보는 형식. 그리고 방금 전에 배웠던 규칙적인 음보나 반복 이런 것도 있었고요. 대꾸법도 있었는데, 하나 재밌는 거 이야기할게요. 너가 고전 작품을 읽잖아? 고전시를 보잖아? 대부분 대꾸가 있어. 특히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특히 조선시대의 작품들은 거의 99.9% 대꾸가 있어. 근데 이렇게 시집살이 노래가 나와서 지금까지 전승이 되려면 시대적으로 아무래도 고려가요 이럴 때는 아니겠지. 조선시대 끝에 사람들이 불렀겠지.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대꾸는 그냥 넘어가도 괜찮은 거야. 꼭 여기 있어라고 찾지 않아도 돼.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리고 이것도 그냥 국룰이야. 그냥 외워도 되는데, 고전시에 공감각적이 없어. 그럼 공감각적 표현이 무엇인지 일단 배워볼게요. 공감각적 표현은 A 감각을 B 감각으로 표현을 하는 건데,
A 감각을 B 감각으로 표현하는 거를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불러. 대표적인 게 푸른 종소리 이런 거거든요. 생각을 해보면은 푸른이라고 하는 개념과 종소리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감각이 다르거든. 종소리는 우리가 5가지 감각 중에 뭐로 받아들여? 맞아. 푸르다는? 맞았어. 근데 그럼 생각해봐. 너 종소리가 무슨 색인지 알 수 있어? 응. 왜니? 왜? 우린 귀로 듣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 표현은 듣는 건데 눈으로 보는 것처럼 묘사를 한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야 돼? 응?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어떻게 말하냐면은 청각의 시각화라고 표현해. 듣는 건데 보는 것처럼 표현한다라는 뜻이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런 공감각적 표현이 고전시엔 없고요. 또 하나 거의 없어. 그리고 고전시에는 역설도 없어. 고전시에는 역설도 없어. 그러니까 뭐 10년을 경영하거나 아니면은 그 강호사시가 같은 시험 범위와 연계된 고전 작품들을 읽을 때 공감각, 역설 얘는 없어. 모수는 반어는 있어도 역설은 없어. 알겠지? 그럼 답은 몇 번일까? 5번. 그렇죠. 그래서 답이 5번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제 국어를 되게 많이 풀어본 사람이잖아? 선생님이 그럼 어떻게 하냐면 시집살이 노래라는 걸 일단 읽어. 대충 보니까 뭔가 그 옛날 시집살이 노래라고 하는 걸 보니까 민요인가 봐 하고 문제 일단 읽으러 가거든. 1, 2, 3, 4, 5번 봤을 때 공감각 5번 이러고 넘어가는 거야. 너무 많이 문제를 푸니까 이제. 근데 이거는 응? 있는 것도 있어요. 없어. 아예 없어요. 공감각도 있고. 응, 그래 없다고 체크해도 돼. 그 정도야. 너가 배우는 주요 작품 중에는 없어. 만약에 그 작품이 공감각적 심상이 현대시에서라도 만약에 쓰이잖아? 그럼 그게 특징으로 나와. 특징으로 선생님이 그래서 항상 설명을 하셔. 학교쌤이든 뭐 학원쌤이든 인강쌤이든 누군가는 그 작품 분석을 할 때 반드시 언급을 하게 돼. 그만큼 포인트라서. 이해될까요? 댓글은 모든 그거에 다 기반이 거의 대부분 있어요. 유튜브에 댓글 보면 그냥 들어가 있다 측하면 맞아. 그 정도야. 그러면은 2번으로 넘어갈게요. 적절하지 않은 거죠. 아까 미음 부분이 무엇이었는데만 거의 한 쌍, 오리 한 쌍이었는데 이거를 무엇을 상징하는 단어였죠? 자식. 그렇죠. 자식들을 상징하는 단어였기 때문에 2번에 5번 아예 다 잘못된 답이죠. 아예 하나도 뭔가 건질 게 없었고요. 3번에는 적절한 게 그래서 2번이야. 잠깐 1번 답지를 보면은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제시한다가 이미 맞는 답지라는 걸 우리가 체크를 했고 또 본문에서도 봤을 때도 이 부분인 걸 이미 납득을 한 상태였죠. 그래서 2번을 보면은 윗글은 대비적 속성을 통해 형님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를 납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그러면은 이제 보기를 보면 돼. 보기에도 이 내용이 있다면 얘는 잘못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뭐뭐 같던 뭐가 어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 현재를 비교하는 게 없고 그냥 지금 내가 시집을 왔더니 이 집의 상황이 이런 꼴이었다. 이런 내용인 거잖아. 그러니까 과거 현재 대비가 없어서 그냥 2번이 적절한 답이 됩니다. 여기까지. 자, 근데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대꾸와 열거, 대꾸법 둘 다 항상 있다 그랬죠? 열고도 항상 있어요. 아니, 열거는 다른데 여기도 보면은 뭐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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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 열거가 이미 있는 거지. 열고는 쉼표가 딱히 안 찍혀 있어서 쉼표가 없어도 그냥 이런 식으로 뭐뭐하고 뭐뭐하고 이 고가 특히 자주 나와. 그리고 사촌동생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은 둘 다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자식에 대한 이야기는 윗글만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심지어 체념도 아니에요. 뭔가. 그리고 가난이라는 개념은 좀 가난은 보기에서는 그럴 수 있어. 왜냐하면은 소뚜껑을 열어봤더니 녹이 가득하고 막 가공리를 들여다보면 풀이 가득하대. 그럼 이걸 사용을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지.
왜냐면 생각해봐. 너 녹슨 그릇에 밥 먹을 수 있어? 밥을 먹으려면 어떻게 하겠어? 그 뭐 녹을 마저 닦게 되잖아. 아궁이가 뭐 하는 데야? 불 피우는 데잖아. 근데 풀이 자라있다는 거는 불이 없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집이 그런 거를 못할 정도로 가난했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되었을까요? 자, 그 다음 4번. 4번의 답은 쉬우니까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답은? 맞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시집 수입 코드를 가리키는 소재가 아닌 거. 이것도 너무 쉬웠죠? 몇 번? 그렇죠. 자, 6번에 적절하지 않은 거 보는 건데요. 6번에 답이 3번이었는데 왜일까? 시댁 식구들 간의 관계가 아니라 시댁 식구들과 그 화자의 맞아. 근데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뭐냐면 시댁 식구를 비유함인 거죠? 비유하는 구절이었으니까 시아버지는 호랑이 같아서 호랑새라고 표현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묘사하는 단어였다. 되었고요. 7번의 답은? 5번. 이것도 역시 되게 쉬웠기 때문에 7번도 바로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자, 가시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이 뭐가 있었죠? 맞아. 평시조. 너무 중요하지, 또. 그럼 평시조 특징 말해볼까? 세 장으로 이루어진 3장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리고요? 경장은 첫 번째 부분은 3절이고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하나가 더 나와야 되는데. 마지막 부분에 화자의 의지 의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얘는 3장, 사음보, 종장, 첫음보, 삼음절. 음보가 왜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지금 말을 하냐면 이번 시험 범위에 고려가요도 나오잖아. 고려가요는 삼음보, 시조는 사음보. 달라. 시집살이 노래도 사음보. 강호사 씨가 또 조선시대 때 만들어졌으니까 사음보. 근데 이게 4부터가 그 끝났을 때 4개씩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박자. 이거 한 주를 읽었을 때 4개로 끝이 맞아. 되었어요? 자, 그리고 가 같은 경우는 지금 무슨 상황이죠?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살아가는 거죠? 자연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단어가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지? 자연 속에서 응. 응? 무라일체 안빈낙도, 안분지조, 무라일체. 뭐 비니무원이라고 하는 것도 가끔 시험에 나오니까 같이 알아두고요. 특히 무라일체라고 하는 개념은 대상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뜻으로 더 많이 쓰니까 제대로 표현하면은 중장 부분, 대상과 내가 같이 살고 있죠? 또한 여기 드러나는 표현법이 뭐가 있죠? 의인법 그렇지, 의인법. 우리 같이 살고 있으니까. 또 여기서 보면은 초려삼간을 10년을 경영해서 초려삼간을 지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도 사실은 되게 소박해요. 소박한 그런 화자의 성향을 드러내는 건데, 왜냐 10년 동안 계획해서 초려삼간이니까 엄청 작은 집을 지은 거지. 10년 동안 빡세게 노력해가지고. 옛날에는 뭐 지금처럼 돈 벌어서 집을 짓는 것도 아닌데. 그쵸? 그리고 마지막 강산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거야? 강산을 뭐에 비유하고 있는 거야? 자연 병풍이. 자, 강산이 자연이야. 그래서 강산은 병풍처럼 내 주변에 이렇게 둘러두고 싶다. 요거 기억해야 돼요. 알겠죠? 자, 나시는 가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어? 중장 기록 맞아. 그게 바로 사설 시조의 특징이지?
사사시조는 언제 등장했죠? 조선 응, 맞았어. 조선 후기 백성들이나 또는 뭐 중인층이라고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중인 계층이 참여하게 되면서 길이가 길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좀 더 일상적 소재와 주제들로 많이 구성이 되게 된 거지? 그냥 일반적인 평시조는 주로 양반 남자나 기생들은 근데 이제 주로 대화 상대가 양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양반만큼 좀 센스가 되게 좋고 아는 것도 많아야 돼. 생각해봐. 내가 너랑 대화하는데 너가 아무것도 몰라. 그 우리가 대화가 돼? 안 되니까 기생들도 그만큼 뭔가를 해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시조를 쓸 수 있었는데 백성들은 그 정도의 배움은 없으니까 좀 더 형식이 파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자, 그래서 8번으로 가보면은 8번의 정답은 일단 5번이었죠. 이 자연물의 속성을 바탕으로 부정적 현실에 대응하는 화자의 태도. 맞는 게 있어? 가와 나중에 매칭되는 거 있어? 자연물 얘는 가도 없고 나도 없어. 왜냐면 자연적인 거는 이제 뭐 가랑 어우러질 수 있겠는데 부정적 현실 상황은 또 가가 아니니까, 그치? 2번은 이상향으로서의 자연을 제시하여 화자가 지향하는 바를 들어 딱 2번 있어? 응. 그쵸? 여기서 2번 나가 어울리지 않죠? 3번은 맞아. 얘도 둘 다 아니야. 인간과 자연이 대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려면은 대부분 어떤 깨달음이냐면은 허무하다라는 감정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산, 뭐 우리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 얘네들은 1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존재했을 텐데 나는 끽해봐야 이때 당시에 길어봤자 40년? 50년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 50년밖에 살지 못하는 이 우주의 먼지인 내가 무엇을 하리오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런 허무함이 있었고요. 중국 고사를 활용한다라고 하는 게 시조 중에 있을 수는 있어. 근데 얘는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4번도 맞지 않아서 5번 체크하고 9번으로 가봅시다. 자, 이 9번 문제는 모의고사 유형이야. 왜 선생님이 모의고사 유형이라고 말하는 걸까? 무기를 바탕으로 해야 맞아. 보기를 활용을 해서 보기에서 새로운 정보를 주는 거거든? 그럼 보기를 항상 먼저 읽어보는 게 좋은데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의태어는 뭐냐면은 여기 아래다 쓸게. 의태어 모습을 흉내내는 말이고요. 의성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의성어는 소리를 흉내내는 말이에요.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음성상징어라고 부르거든요. 음성상징어는 부사기 때문에 2번씩 써요. 깡충깡충, 부술부술, 나풀나풀, 쿵쿵, 덜덜 이런 애들이 대표적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었을까요? 그래서 9번에 일단 본인이 골랐던 2번을 보면은 이별이라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도 맞고, 그쵸?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 있는 것도 맞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은 내가 딱히 뭔가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가 없어. 그런데 4번 골라보자. 4번 9번에 보면은 일단 의태어라고 하는 게 뭔가를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2번 반복되면서 묘사되는 말이라고 했잖아. 찾아보자. 2번 반복되는 거 있는지. 아까 전에 깡총깡총 이런 식으로 반복돼야 돼. 두번 반복됐고 그쵸.
그래서 의태어가 없었기 때문에 의태어를 활용해서 없었기 때문에 4번이고 희화 이게 글씨가 좀 짧은데 희화라고 하는 거거든요. 희화? 희화가 뭐냐면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거야. 기본적으로 희화화라고 하거든요. 우스꽝스럽게 만든 희화, 우스꽝스럽게 만든다라고 하는 개념인데 약간 대상을 짓뭉개야 돼 그러려면. 이 희화라는 개념 자체도 약간 풍자에 속해 있는 단어야. 그러니까 안 어울리지. 우리 풍자는 주로 나보다 계급이 높은 사람, 힘 있는 권력자한테 쓴다고 썼던 걸 기억하시죠? 그 왜 4번이 적절하지 않았는지 납득될까요? 좋습니다. 자, 가시로 넘어가서 나 다는 방금 했는데 가는 또 처음 보는 거니까 제목이 뭐였죠? 제막매가 갈래는 19체 향가 그쵸? 19체 향가의 특징? 자, 여기서 똑같이 감탄사 드러나오는데 이 여기서의 감탄사의 기능은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왜 그렇게 표현을 하죠? 약간 슬픔을 요소하는 여기서부터 이타창에서 만나는 맞았어. 그래서 마지막 두 줄은 슬픔을 종교적으로 극복하는 부분인 거고 그 전까지는 죽음에 대한 조금 두려움, 무상감 이런 감정이 있었다면 그런 감정이 바뀌는 부분이 부분이 되는 거죠. 몇 가지 우리 어제 잘 대답했었으니까 나 첫 번째 나오는 거는 누이, 두 번째 나오는 나는 화자, 미타찰이라고 하는 이 시어가 불교적인 색채를 드러내죠. 떨어질 잎은 죽은 누이, 이른 바람은 요절, 한 가지라고 하는 거는 한 부모. 그래서 이 시 전체가 되게 상징성이 뛰어나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상징성이라는 말이 나오면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은 시어가 다른 뜻이 있다. 그러니까 하늘이 푸르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하늘 보고서 오늘 하늘이 되게 맑네? 이 생각하지. 근데 시에서 푸른 하늘이 나오면 자유와 이상향과 꿈으로 해석을 하게 돼. 그럼 뭔가 하늘이 스카이가 아니라 다른 어떤 단어로 치환돼야 될 때 상징성이라고 표현해. 용어 이해될까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10번. 10번에 답은 2번인데 표면적으로 드러났다는 게 무슨 뜻일까? 응? 맞아. 나라고 하는 단어를 썼으면 시적 화자가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음보 율격은 가나 다 중에 나, 다도 볼 수 있고요. 나, 알겠죠? 그리고 10번에 3번 같은 경우도 보면은 시간의 흐름이라는 게 있거든요. 시간, 공간, 시선의 이동, 그리고 반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렇게 형식적인 어떤 특징으로 물어보는 답지가 있잖아? 그럼 일단 제외하고 나머지를 먼저 어제 본다고 이야기했었어요. 나머지를 좀 먼저 보고 다시 돌아와서 걔를 보는 게 제일 낫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우리 친구들이 시선, 시간, 공간의 이동은 잘 찾지를 못해. 일단 첫 번째로 찾지를 못하는 게 문제고 두 번째는 반복이 문제인데 어떤 작품에서는 시어가 2번 반복됐거든? 그러니까 반복이래. 근데 똑같이 2번 반복됐는데 다른 작품에서는 반복이 없대. 애매해. 그러니까 차라리 나머지 답지를 보고 고르세요. 11번 이미 우리가 공부 이미 했던 거죠. 3단 구상 둘 다 3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상가도 낙구에 감탄사를 쓰는데, 그리고 근데 시조도 마찬가지로 감탄사가 종장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때 감탄사는 어즈버라고 씁니다. 세 글자를 맞춰야 하다 보니까 어즈버라는 말을 쓰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어즈버 보면은 요거 고르면 돼. 자, 그러면은 넘어가서 보면은 그래서 답은 4번. 왜? 길어져도 3단 구성이야. 길어져도 3단 구성이야. 자, 12번. 답을 일단 본인은 5번을 골랐어요. 어디가 잘못됐다고 했어? 제가 생각했을 때요. 응. 요건 어려웠어. 아, 예. 사실 응. 이거 보고 응. 근데 답 3번.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얘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 있음에라고 하는 건가지? 그래서 얘는 이승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미타차는 죽어서 가는 극락세계잖아. 네. 그러니까 서로 대비될 수밖에 없어. 이해되지? 삶의 공간, 죽음의 공간인 거 단순하게 표현했을 때. 5번이 여기서는 함정이었어, 사실. 일단 이 5번은 맞는 이야기인데, 왜냐면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넓은 바다에서 다 망가졌는데 해적까지 만남 이라고 하는 이 상황에 도사공의 절망감이 느껴지는 거지. 예를 들어서 엄청 가까이에 뭐 섬이 보여. 조금만 가면 육지가 보여. 근데 헤엄쳐서 1시간만 헤엄치면 육지가 보일 것 같아. 그럼 도사공이 막 그렇게까지 절망스러울까? 그치. 여차하면 얼른 이렇게 수영해서 도망가면 되는 거잖아. 근데 너무 넓은 바다에 내가 어디 도망칠 곳도 없는데 해적을 만났으니 와, 난 이제 다 끝났다. 다 뺏기고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마음일 거잖아. 그래서 5번도 납득이 되는 거죠. 자, 근데 3번에 그냥 나라고 하는 거를 지우고 이 문장만 읽어볼게. 강사는 자연을 의미하는 공간이고 세속적 공간과 대비된다 인 거잖아, 그치? 이 문장이 다른 시에서 나왔을 때는 답이 될 수도 있어. 근데 왜 우리 시에서는 안 되냐면은 세속적 공간과 대비되어 제시라고 하면은 이 말은 세속적 공간이 시에 나왔어야 돼. 시에 등장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어. 그러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만 더 공부를 할게요. 속세, 세속을 표현을 하는 시조에서 정해진 몇 가지 단어가 있어. 홍진, 부기, 영화, 공명 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이 나올 때나 잠깐만. 이런 단어들이 나올 때나 홍진, 부기, 영화, 공명 아니면은 뭐 벼슬길을 또 대놓고 말하면 좀 부끄러워하거든. 그래서 다른 길 이렇게도 묘사하고요. 삼공, 만승 엄청 높은 지위를 표현하는 단어로 우리 그 EBS 단어 외우고 있죠? 거기도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이런 단어들은 다 인간 세상을 표현해요. 인간계라고 하는 단어를 포함해서. 이 단어는 다 긍정 단어야, 부정 단어야, 결국에는? 부정. 인간 세상은 욕심이 가득한 세상이라서 자연과 대비되는 공간으로 부정적 단어예요. 오케이? 기억해두면은 은근히 자주 나오는 단어라서 여기저기서 울거먹기 딱 좋습니다. 되었나요? 자, 그 밑에 있는 시는 다 배운 거니까 바로 1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이제 여기서 주객전도식 표현, 선생님이 평소에 설명 안 했던 건데 여기 나오니까 할게. 주객전도가 뭐야, 일단?
주체하고 객체가 바뀐 거를 우리가 주객전도라고 표현을 하거든. 근데 이게 이 나시에서 자주 물어보는 건 아닌데, 실제 표현은 내가 집 주인이고 달과 청풍에게 방을 줌의 개념이 실제잖아? 가능한 표현이잖아. 근데 시의 표현은 반대로 청풍, 달과 청풍에게 맡겨두고 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뭔가 힘의 권력을 저쪽으로 넘겨준 것처럼 표현했다는 거지. 그래서 1번이었습니다. 혹시 2, 3, 4, 5번 중에서 고민했던 답지가 있었는지 보고 알려주세요. 좋아요. 그럼 14번으로 갈게요. 14번도 앞에 나와 있었던 보기하고 비슷한 거라서 바로 답지로 가보도록 해볼게요. 답지에 적절하지 않은 거는 몇 번? 그러면 왜 2번일까? 응? 응. 가형식이 영향을 주긴 했는데 가형식이 4음부로 이루어진 그렇지, 그렇지. 음부가 아니라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맞고요. 자, 15번도. 우리 15번도 잘했죠? 3번. 왜 답이 3번이죠? 의미가 이제 응? 이름 바라보니까 이르다라는 표현에서. 그의 요절을 응? 힘을 이제 한 가지이기 때문에 응? 같은 한 방향에서 타는 그쵸? 떨어질 잎이 붙어있던 한 가지니까 잘했고. 16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한번 설명해볼까요? 왜 5번인지? 이거는 응. 사투리와 가정과 응? 비교하고 있는데 응? 대등하다 보면 그치. 응, 그치. 대등하다는 거는 동일하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여기서는 내가 더 힘들다, 내가 더 힘들고 괴롭고 이런 상황이다, 내가 더 심하다 이거였죠? 자, 그 다음에 17번에 일단 3번에서 달과 청풍에게 인격을 부여하는 건 맞죠? 근데 나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볼 근거는 없어. 왜냐면 우리는 어차피 같이 살거든. 같이 사는 거거든. 이해되죠? 그러면 보면은 1번에서 부기공명, 아까 긍정 단어라고 했어? 부정 단어라고 했어? 부정 그치. 부기공명 부정인데 우리 시의 주제는, 우리 초장은 자연이었지. 그래서 안 나와있고. 17번에 2번. 일단 물할체 맞죠? 그럼 얘는 맞다고 일단 체크하고 있고. 4번 인생무상 돼? 4번에 인생무상 가능해? 인생무상은 삶이 참 더덥다. 의미 없다. 이거라서 얘도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청자 나왔니? 듣는 사람 나왔어? 이시? 없어. 청자도 없고 의지도 없어. 의지는 뭐 있다고 보더라도 청자는 일단 없어. 청자는 듣는 사람이거든? 그러는데 시에서 청자가 등장할 때는 꼭 도노법이 나와. 이럴 때는 도노법을 써야 돼. 그래서 누구를 부르게 돼. 그럼 남은 답은 2번밖에 없네. 아까 내가 말했지, 반복은 내가 고민할 필요 있어 없어? 없는 단어야. 알겠지? 그 물할체가 있으니까 맞아 하고 넘어가면 되는 답지였던 거지. 풀이 방법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18번 강호사시가 이 작품은 연시조인데 특징이 뭐였어? 맞아. 사계절이 드러남이라고 하는 게 특징이었지? 그래서 순서대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었으니까. 또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 단어가 역군은 이셨다 라고 하는 건데, 이게 왜 선생님이 중요하다 그랬죠? 임금에 대한 맞아. 유학자의 마인드.
유학이라고 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거, 유학은 유교 개념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만 골라보면 충, 앤, 효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즐기는 것도 다 우리 임금님께서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감사해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거였어요. 18번의 답은 5번이었고 비판의식을 우회적으로 드러낸다? 아예 말이 안 되는 답지였어요. 우회적이 뭐야? 반대로 빙 돌려서, 반대라는 말 대신에는 돌려서 대놓고 너 쓰레기야! 이게 아니라 너가 숨쉬는 공기가 참으로 아깝구나 이런 느낌인 거지. 19번에 가장 적절한 거 1번이었죠. 종장이 동일하게 반복돼서 임금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 자연에 대한 즐거움 다 된 거고요. 혹시 여기서 고민되는 거 있었나요? 사실 좋아요. 근데 앞으로 문제 풀 때는 그래도 5번까지 한번 훑어는 보는 걸로, 알겠지? 20번 기억 부분이 소정의 금을 실어 흘리 띄어 던져두고 이 부분인데요. 20번에 적절한 거는 3번이야. 일단 절박 X, 풍족 이거 세무치자. 풍족 세무야. 부정적인 단어라는 거야.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가 포인트거든. 그리고 하나만 기억해. 낚시를 하잖아. 우리가 이렇게 낚시하는 거는 그냥 소일거리야. 무슨 얘기냐면 시간 보내는 용이거든. 시간 때우기.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런 경우에 우리 화자를 가어옹이라고 한자로 불러. 한자 순서대로 말하면 가짜, 어부, 할아버지라는 한자를 합친 단어거든. 그러니까 가짜라는 거야. 어부는 이걸로 내가 생계를 유지해야 돼. 근데 이 사람은 짜가야. 안 해도 돼. 양반이니까. 원래 태생의 부자니까. 이해될까요? 21번에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거 몇 번? 왜 4번일까? 너무 쉽지. 문답 형식이요. 그렇죠. 문답 형식이 없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외부 지문도 선생님이 냈던 건데, 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읽어보면 발가벗은 애기들이 거미줄 테를 들고, 거미줄로 만든 어떤 테를 들고 천이 이 물 흐르는 데죠? 왕래 왔다 갔다 하며 발가숭아 고추잠자리야 저쪽으로 가면 죽으니까 이쪽으로 와 라고 부르니까 아마도 세상 일은 다 이런 건가 봐 라고 말하고 있어. 여기서 표현하는 게 뭐냐면은, 생각해봐. 애들이 고추잠자리를 왜 일로 와 거미줄을 들고서 왜 그러는 걸까? 신기해서 거미줄을 테를 들고 있다 그러잖아. 테가 테두리잖아. 테두리 안에 거미줄이 이렇게 그어져 있어. 그러면서 고추잠자리 테 일로 와 뭐가 상상이 돼? 맞아. 그러니까 항상 국어 공부할 때 머리로 상상하는 게 되게 중요해. 그럼 애들이 살려주려고 그 고추잠자리 일로 와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표현하는 건 뭐냐면은 세상 일이 다 이런 건가 봐 하잖아. 거짓말하는 세상인 거야. 그러니까 그 꼬마 애기들조차 자기 이익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런 거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하는 거지. 비판하고 싶은 거지.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비판하고 싶다는 개념까지 이해하고, 나는 개아미가 이렇게 광릉에 넘어가서 호랑이를 물어가지고 북해를 건넜다는 말이 진짜야, 거짓말이야? 그쵸, 거짓말이니까 다른 사람이 한 말도 다 그러니까 억울하다 이거였다고 했죠? 그 정도의 억울한 거라고요 했어요. 자, 그리고 제시문 나와 연결된 보기, 이것도 역시 우리 같이 봤었던 거죠. 정서의 정과정 최초의 유배시예요. 그리고 기본 마인드가 뭐야? 아니시며 거짓인 것을 알 것이다. 하늘에 있는 달은 알 것이다. 과도 허물도 천만 없다. 이거 무슨 마인드야?
얘도 억울하다 이거죠? 네. 나는 죄가 없어 억울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지. 되었나요? 응? 자, 그러니까 4번을 보자. 이미 믿어주는 상황을 가정했다. 가정을 한다면은 어떻게 써야 되냐? 뭐뭐 하면이라는 말이 필요해. 무슨 면? 님이 나를 믿으시면, 저게 거짓인 걸 아시면,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믿어준 상황을 가정한 건 아니라는 거지. 이해가 되실까요? 응? 근데 본인이 고른 건 3번이거든요. 나와 달리 보기는 속마음을 드러내며 자신의 억울함을 역설하고 있다. 이럴 때 역설은 강조한다는 개념의 역설이라는 뜻이거든요. 모순의 역설이 아니라. 근데 여기서 22번 같은 경우에는 슬프도다. 이해되지? 그 다음에 억울하다. 지금 과도 허물도 없다. 이런 식으로 대놓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되게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고, 그에 비해서 나는 은근히 표현하는 거지. 억울하다라고 직접 표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하는 말 이런 레벨이에요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니까. 이해되실까요? 응? 자, 다음 23번. 가와 나의 공통점. 둘 다 공통점이 뭐야? 사설시조였죠. 그리고 1번. 현실 비판을 하고 싶어서 상징적 동물. 1번은 고추잠자리. 아마 그걸 몰라서 이거는 못 골랐을 확률이 높아요. 발가숭이. 맞아. 몰랐을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호랑이. 개미. 그 다음에 24번에 표현 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1번부터 생각해보자. 음성 상징어 있었나요? 찾아보자. 어떤 거? 아니지. 그럼 니마 이렇게 나와야 돼. 아, 니마 님. 이건 진짜 님. 저기요. 그럼 없었어. 지울게. 자, 그 다음에 24번에 2번. 직유와 은유를 사용했대. 직유의 가장 대표적인 뭐뭐 같이 뭐뭐처럼 뭐뭐 듯이 뭐뭐 인양 이거라고 배웠잖아. 그거 있는지 찾아볼게. 그러면은 일단 뭐 은유는 있어도 직유가 없으면 어쨌든 얘도 답으로 제껴야 되겠죠? 응? 이거 연민이야? 연민? 응? 불개야미가랑 가람이랑 대비돼? 여기서 보면 불합리한 권력관계라고 하잖아. 그러면은 누구는 갑이고 누구는 을이야? 그것도 아니었잖아. 그냥 개미가 호랑이 물고 간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남는 답은 뭐야? 4번이야. 이렇게 고르는 거야. 내가 잘 모를 때는 정말 아닌 애들부터 일단 지우고 가야 돼. 알겠지? 좋아요. 그러면은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